여러분, 지금 의자에서 일어서 보세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10초간 걸어 보세요. 양쪽 다리의 느낌이 똑같나요? 한쪽이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힘이 덜 들어가거나 감각이 둔한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일본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80대 노인이 MRI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스크린에 뇌 영상이 떴을 때 모든 의료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뇌에 작은 경색 자국이 수십 개 박혀 있었거든요. 마치 하얀 도화지에 까만 점들이 찍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환자는 자기가 뇌경색을 겪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멀쩡한데요. 머리도 안 아팠고 어지럽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있던 70대 일본인 교수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선생, 이 환자가 유일하게 호소했던 증상이 뭔지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이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뇌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걸, 대신 다리를 통해 조용히 속삭인다는 걸. 뇌에는 통증 신경이 없습니다. 뇌경색이 진행돼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뇌출혈 직전까지도 어지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내 뇌혈관이 지금 막히고 있다는 걸,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뇌가 입을 다물어도 다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언어를 알아듣기만 한다면요.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정확히 2.3배 높습니다. 50대에 벌써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서양보다 3배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혈관이 평균 15%더 가늘기 때문입니다. 같은 혈압이라도 우리 혈관은 더 큰 압력을 받습니다. 마치 가는 실이 굵은 밧줄보다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요. 특히 뇌의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혈관들, 의학적으로 천공동맥이라고 부르는 혈관들이 그렇습니다. 이 혈관들은 지름이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혈관인데 뇌의 중요한 부분들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문제는 이 혈관이 가늘수록 압력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서양 의학 교과서로 공부한 의사들도 서양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강검진 기준도 우리 아시아인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뇌혈관 연구와 혈관 영상 진단 그리고 예방의학 분야에서 서양보다 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으로 가서 배우기로. 1960년대부터 아시아인의 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추적하에 관찰해온 데이터가 있는 나라에서 아시아인의 혈관 구조를 세밀하게 연구하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리가 먼저 보내는 뇌의 구조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신호라고 하면 얼굴 마비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먼저 다리에서 조용히 신호가 옵니다. 이 신호를 알면 여러분은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뇌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박성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일본에서 5년간 배우고 연구한 그리고 매일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뇌와 다리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식단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간장, 젓갈, 라면까지 우리 전통 음식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인데 한국인 평균은 그 2배가 넘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하는 현상이죠. 원래 부드럽고 탄력 있던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혹은 혈전이 생겨서 막히게 되는 거죠. 제가 일본에서 배운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혈류가 약해질 때 몸의 가장 먼 곳부터 신호가 온다.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하는 원리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수도관이 낡아서 수압이 떨어질 때 어디서부터 물이 안 나오나요? 당연히 꼭대기층이죠. 1층은 아직 물이 나오는데 20층은 이미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다리가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조금만 혈류가 불안정해져도 다리가 먼저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걸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지금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하고 조용히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뇌졸중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굴보다 먼저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명을 가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쪽이라는 겁니다. 양쪽 다리가 다 약해지는 건 근육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하지만 한쪽만 유독 힘이 없다면 이건 뇌에서 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유독 오른쪽 다리만 혹은 왼쪽 다리만 힘이 안 들어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박민수라는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으셨대요. 처음엔 자면서 다리를 잘못 빼고 잤나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계속 힘이 없었어요. 다행히 부인께서 즉시 병원에 모시고 오셨고 MRI를 찍어보니 뇌의 운동피질 부분에 작은 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항혈전제를 투여하고 큰 뇌졸중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었죠. 근육이 약해지는 건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힘이 없다면 그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 문제, 더 정확히는 뇌혈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의 저림이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쪽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맨발인데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진다면 뇌의 감각 피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진이라는 61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왼쪽 다리가 마치 누군가 비닐랩으로 감싼 것처럼 감각이 이상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신발을 신어도 제대로 신발이 닿는 느낌이 없고 바닥을 밟는 느낌도 희미하다고요. 처음엔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했는데 당뇨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MRI 결과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 부위에 작은 허혈성 변화가 보였습니다. 저림이나 무딘 느낌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라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다리가 저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자세를 바꾸면 금방 풀립니다. 혈류가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특별히 다리를 꼬거나 누르지 않았는데도 며칠째 계속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이건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현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조카수라고 하는데요. 발목을 위로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처지는 겁니다. 신발 악호가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영호라는 70세 환자분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이분은 처음엔 정형외과에 가셨대요. 발목이나 다리 근육 문제인 줄 아셨거든요. 그런데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뼈는 이상이 없고 근육도 딱히 문제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경과로 의뢰되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죠. 조카수는 사실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도 생기고 말초신경 문제로도 생깁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겼고 한쪽만 그렇다면 뇌혈관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영호 환자분의 경우도 MRI를 찍어보니 뇌의 운동신경 부위에 작은 병변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리는 겁니다. 이건 세 번째 신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니까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공간 인식이 뇌에서 다리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럴 때 하시는 말씀이 비슷해요.
요즘 자꾸 넘어져요. 시력이 나빠져서 그런가 했는데 안경 바꿔도 그대로예요. 시력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리가 뇌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게 건강 악화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신다면 단순히 조심해야지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왜 넘어지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원치 않는 다리 떨림이나 움찔거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잘 때 다리가 움찔움찔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뇌의 미세한 혈류 이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데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그렇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여섯 번째 신호는 한쪽으로 자꾸 기울거나 비틀거리는 겁니다. 걷는 중에 한쪽으로 휘청거리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건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나 손해에 혈류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밤사이 뇌혈류가 줄어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어지러워서 그런가 했는데 누워있으면 괜찮고 걸을 때만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뇌혈관 문제로 인한 보행장애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어지럼증은 누워있어도 계속되는데 뇌혈관 문제로 인한 불균형은 움직일 때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잠깐 힘이 빠지거나 증상이 나타났다가 괜찮아지는 경우입니다. 의학 용어로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졌어요.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뇌는 혈류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통할 수도 있습니다. 혈전이 잠깐 혈관을 막았다가 흘러가거나 녹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10분간 저리고 힘이 빠졌다가 다시 괜찮아졌다면 그건 다행히 혈관이 다시 뚫렸다가 아니라 다음엔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통계를 보면 TIA를 경험한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이 올 확률이 10%가 넘습니다. 일주일 내에는 20%, 3개월 내에는 30%까지 올라가요. 제 환자 중에 이준호라는 59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저녁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15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새벽 화장실 가려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큰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만약 이틀 전 첫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우리 뇌가 위험해요, 곧 큰일 날 거예요 라고 경고를 보낸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지진 전에 오는 전조진동 같은 겁니다. 작은 흔들림이 있었다고 해서 별일 아니네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일본에서 TIA 환자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을 보면 정말 체계적입니다. TIA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즉시 응급실로 와서 MRI와 혈관 조형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혈전 예방 약물을 바로 시작하죠. 그 결과 일본에서는 TIA 후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 시스템을 우리 병원에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TIA 증상으로 오시면 즉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입원시켜서 집중 관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TIA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명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기록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메모하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혈전 용해제 투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치료의 골든타임은 증상 시작 후 4시간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정확히 모르면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은 두려움을 줄이고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는 없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혈관 질환의 80% 이상은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뇌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지만 미리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일본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검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혈압은 130의 8씩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약 먹는 걸 꺼리시는데 고혈압은 뇌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우리 아시아인은 혈압에 더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죠. 혈압이 높으면 가는 혈관부터 터지거나 막힙니다. 가능하면 아침과 저녁 2번 재고 기록하세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가장 높고 그래서 뇌경색도 아침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혈압 수첩을 만들어서 매일 기록하면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여러분의 혈압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송미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혈압이 160에 100 정도였어요. 약 먹기 싫다고 버티시다가 결국 작은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혈압약을 성실히 드시고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약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거죠. 혈압약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기 복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혈압약은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매일 작은 약 한 알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래입니까? 두 번째는 짜지 않게 먹는 겁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 음식이 전통적으로 짜니까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국물은 반만 먹고 젓갈은 작은 숟가락 한 번만, 양념을 덜 짜게 하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죠. 물은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은 꼭 마시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 혈액이 가장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아침에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본 노인들은 정말 많이 걷더라고요. 비 오나 눈 오나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그게 그들의 건강 장수 비결 중 하나예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과 혈관에 적당한 자극을 주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며 혈압도 낮춰줍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되지만 노래는 힘든 속도로 걷는 게 적당합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어요. 분당 100보에서 120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평지만 걷지 말고 가끔은 오르막도 걷는 게 좋습니다. 심폐 기능을 더 향상시키거든요. 제 환자 중에 윤정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63세에 경미한 뇌경색을 경험하셨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습관이 되셨대요. 그리고 1년 후에 검사했을 때 혈압도 떨어지고 혈관 건강 지표들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본인이 이제 걷지 않으면 하루가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독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며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 뇌경색으로 오시는 젊은 환자분들 중에 흡연자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40대, 50대의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흡연 경력이 있어요. 금연은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은 금연 클리닉도 많고 니코틴 패치나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시다가 뇌경색 경고를 받고 끊으신 분이 계세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 지나니까 담배 생각이 별로 안 난대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신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알코올이 혈관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건 정말 소량일 때만 해당됩니다. 하루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 정도요. 그 이상 마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안 됩니다. 주말에 몰아서 마시는 것도 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흔히 간과되는 부분인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이 모든 게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혈관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일본에서 연구할 때 본 데이터 중에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개별 시간 자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수면은 우리 혈관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혈관은 계속 손상된 채로 있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제 환자 중에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이 계셨는데 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권했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심호흡, 명상,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일본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만의 취미가 있더라고요. 서예를 하거나 분재를 가꾸거나 하이쿠를 짓거나 이런 활동들이 마음의 평화를 주고 그게 결국 혈관 건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습관 교정을 혈관 나이 되돌리기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 방법으로 수년간 환자들의 MRI 결과가 좋아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관리하는 만큼 회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혈관 나이가 5살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이번 달은 혈압 관리에 집중하고, 다음 달은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 달은 금연을 시도하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부부가 함께 오셔서 우리 같이 건강해지기로 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뇌경색 위험이 있어서 병원에 왔는데 부인도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하신 거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니까 훨씬 잘 되더라고요.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아침 산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공원에 모여서 1시간씩 걷는 거예요. 처음엔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0명이 넘게 참여한대요. 함께 하니까 재미있고 빠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아시아인에게 특히 많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 빠짐, 저림, 발끝 끌림, 자주 넘어짐, 떨림, 휘청거림, 그리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TIA까지.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자 가장 솔직한 경보 장치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뇌졸중도, 평생의 후회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 걸을 때 오늘 내 다리는 평소 같나? 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 5초의 주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리와 대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산책을 할 때 다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소중히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증상을 경험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일본에서 배운 정밀의학의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식단과 일본식 건강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뇌 MRI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소금을 조금 덜 넣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하루에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만난 한 85세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작은 신호가 생명을 바꿉니다. 다리의 언어를 들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제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리와 대화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요즘 다리 어때? 혹시 이상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주, 몇 달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혈관내과 전문의 이호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